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올릴 영상까지 새벽에 미리 만드느라 어제 저녁 영상부터 지금 이 영상까지 12시간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지만 여러분의 충실한 영상 노예로서 힘을 내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나쁘지 않았죠? 상승이라기보단 강보합 정도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월요일에 충격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모습이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외로 급증을 했어요. 시장 예상치는 36만 건이었는데 거의 42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 내 감염자 수가 1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급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어제의 폭등 여파 때문인지 채권 수익률은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더 비워드에서 일론 머스크가 의외로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좀 보시면 우선 오늘 전기차 섹터가 거의 대부분 내렸는데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가 향후 전기차에 대해 총 4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2025년부터 새로운 차량 플랫폼은 모두 전기 자동차로 만들 것이고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발표한 게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조금 안 좋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벤츠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른 업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벤츠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당연히 유럽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가 완전히 등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벤츠는 그전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한인 2035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당겨서 2030년까지 전기차로의 전환을 다 끝마치겠다는 건 굉장히 공격적인 포부죠. 하지만 포부는 어디까지나 포부일 뿐입니다. 이거는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야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죠. 결국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보여줘야죠. 벤츠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전기차종인 EQA가 벤츠가 밝힌 최대 주행거리 426km에 훨씬 못 미치는 상온에서 302km, 저온에서는 204km의 주행거리란 게 밝혀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 코나의 상온 주행거리보다도 훨씬 짧은 수준입니다. 결국 계획은 누구나 그럴싸한데 문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전기차 섹터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최근 며칠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벤츠 뉴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오늘 하락 이후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전기차와 같이 상승했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 같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벤츠가 무슨 포부를 밝힌 거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같이 했던 이 재생에너지 섹터가 떨어진 걸 보면 전기차 섹터도 오늘 최근 상승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대로 쭉 반등하지는 않을 거고 2중바닥, 3중바닥 찍으면서 바닥 찾기를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 이후에 급격한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팽이형 캔들이 나오면서 매도세와 매수세가 서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건 그러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상대로 주식 분할 전에 뉴스에 팔아라가 일찍 나왔다가 주식 분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추가적인 조정을 겪는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 어디까지나 확률에 근거한 예측에 불과하다는 거,
실제 결과는 꼭 확률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스타벅스는 다음 주 화요일 27일에 실적 발표를 하죠. 최근 치폴레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레스토랑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진 게 오늘 강하게 상승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지금 모두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만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스타벅스의 책도 읽어봤고요. 스타벅스의 기업 정신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빅테크는 전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27일 화요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8일에는 페이스북이, 29일에는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실적 발표 주를 앞두고 현재 기대감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애플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오늘 저녁엔 아마존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빅테크들의 실적은 나스닥 전체 분위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주들이 어닝 미스를 하고 떡락하면 나스닥에 대한 투자 분위기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주, 기술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빅테크들의 실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빅테크들은 실적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못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가 안 좋았던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또 테슬라는 지금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 우려감이 큰 것 같습니다. 원래 테슬라는 항상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행해서 먼저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트코인 손실이나 규제 크레딧 감소 같은 여러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오랜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분위기 별로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항상 기대감에 미리 올랐다가 발표 후에 폭락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레발이 없는 게 중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 슈퍼차저의 공유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네트워크 서비스가 현재 사용자당 월 $10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테슬라가 타사 차량을 포함해서 더 넓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도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한 테슬라 채권자가 쓴 글로 인해서 알려진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2017년에 $18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만기가 2025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2021년 8월 15일에 조기 상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총 채무액은 단기 채무는 $18억 정도, 그리고 장기 채무는 $90억 정도가 있는데 다 해서 총 $108억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중 $18억 상환하고 나면 채무액은 $90억 정도로 채무 금액이 17% 정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왜 갚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무 금액을 굳이 서둘러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로 인해 연간 $9,500만 이자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앞서 갚음으로 조기 상환금 $4,800만 제외하고도 총 $3억 3천만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7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놀고 있는 현금을 활용했었는데 이게 굉장한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살 수는 없고 어차피 남는 돈이라면 이자 비용이라도 아끼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면 재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올해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수익이 급속도로 늘어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흐름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지갑 속에 돈이 흘러 넘칠 것이란 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금 흐름이 쪼달릴 것 같은데 굳이 만기가 남은 채무를 빨리 상환하려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신용등급 상향을 노리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채가 줄어들면 신용등급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재 테슬라의 신용등급은 S&P 플러스 기준으로 BB 등급으로 여전히 투자 부적격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까지 아직 2단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하면 한 번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이 되면 그때는 훨씬 더 낮은 이자에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이렇게 신용 등급이 올라서 적격 등급이 된다면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상향 조정될 것이고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화요일에 시장이 반등한 다음에 이 분위기가 금요일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목요일까지는 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상승을 하면은 제 바람대로 되는 건데 문제는 최근 항상 금요일마다 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내일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부디 내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